지금 주택 지표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건축 승인 건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 승인 건수 자체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148만 5천 건이었는데요. 실제로는 134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승인 건수는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예상치는 140만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142만 7천 건으로 2만 7천 건 정도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건축 허가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집계된 수치만 짚어드리면 마이너스 11.2%로 전월 대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 지표들이 쭉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예비치입니다만 네.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고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뭐 잘 나오는 게 좋은 거냐라고 또 아까 물어보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영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3대 선물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흐름인데요. 네. 일단 다우 선물은 0.1%로 소폭이지만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S&P 500 선물도 0.32%로 하락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선물 0.56%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대 지수 선물이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계속 하락을 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댓글창에 블랙잉크님이 네. 미선물 양지원하셔가지고 깜짝 그러니까요.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저도 제가 지금 잘못 봤나 했는데. 마음의 소리였는 네. 였나 봅니다. 바람일 수도 네, 있고요. 마음의 소리였나 봅니다. 지수 발표하고 내리는군요라고 하시는데 오늘 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표가 뭐 승인 건수 그리고 허가 건수는 조금 앞뒤가 좀 바뀌어 있죠. 아니, 네. 앞뒤가 아니 좀 방향성은 좀 맞아요. 바뀌어 있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항상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선행 지표 제일 먼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볼 때 과연 토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풀렸냐 우선 보고 그다음에 승인 건수, 허가 건수를 보고 그다음에 착공 건수를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분양 건수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저희도 승인 건수, 허가 건수 이것들을 먼저 보셔야 되고 착공 건수는 어차피 나중에 이것들이 매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시장 내에서. 그래서 선행 지표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감소했다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중위값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연율로 따지면 5%밖에 상승을 안 했다. 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제 주체가 빠지는 자산에다 투자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인 건수라든지 허가 건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연준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좋아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주 연준이 얘기했을 때 PC 물가를 좀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네. 내년 중반쯤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렌트비 부분, 주거비가 좀 그때부터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선행 지표들이 먼저 빠지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더 지금보다는 다운이 돼야지 네. 그런 효과들이 좀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레깅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 건축 승인 건수는 조금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금리 결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 약세는 최근에는 좀 바뀌었어요. 배드 이스 배드고요. 네. 굿 이스 굿입니다. 침체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는 배드 이스 굿이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표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건축 허가 건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집값은 워낙 높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 지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런 착공 건수, 허가 건수, 선행 지표를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굿 이즈 굿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네요. 오히려 승인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게 네. 나쁘게 볼 부분은 아니다. 네, 저는 연준의 그렇게 의지대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택 관련해서 오늘 주택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주택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자정에 발표가 됐었던 지표인데요. 전미주택건설협회가 집계한 12월 주택시장지수가 31을 기록하면서 월가의 전망치였던 34를 밑돌았습니다. 이 코로나의 충격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2020년 4월 지수 30을 제외하면은 2012년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의 기록인 29 이후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참고로 주택시장 지수는 50보다 높으면 주택시장 경기가 양호하다고 보고요. 50을 밑돌면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는 지표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84를 찍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매달 빠짐없이 이 지표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 8월에 49를 기록한 뒤로 5개월 연속 지금 50을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금융회사인 프레디맥 집계에 따르면요. 작년 내내 연 2.9에서 3%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던 미국 주담대 금리가 올 들어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이 상반기에 작년의 2배 수준인 연 5.81%까지 올랐고요. 또 하반기에도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담대 금리가 11월에는 최고 연 7.08%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또 집을 사려는 수요는 그만큼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또 원가 부담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매 가격을 점점 제시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미주택건설협회의 또 로버트 디에츠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부동산 시장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고 내후년이나 돼야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미국, 뭐 한국도 그렇지만 네네. 침체에 좀 돌입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침체죠. 금리가 그 모든 이제 그 돈의 중심은 금리잖아요. 네. 그게 중력인데 그 중력이 계속 모든 자산 가격을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그 레버리지가 큰 주택이 안 떨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네. 누구나 이제 언제 떨어지냐의 문제지 이제 그리고 얼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의 폭으로 떨어지냐의 문제지 그 부분만 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뭐 50 미만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은 이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이 빠지는구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아 우리는 좋아야 되는 거야, 나빠야 되는 거야? 좋다. 왜냐면 미국 주택 가격이 엄청 빠진다고 해도 예전하고 구조가 달라요. 네. 지금 저는 솔직히 조금 불안한 거는 상업용 부동산이 오히려 좀 더 불안하고요. 미국 주택 관련해서 무슨 위기라든지 그런 게 터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개인들의 그런 저축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그리고 대출 관련 그 레벨이 있거든요. 네. 그 레벨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좀 건강한 상태예요. 게다가 그걸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매우 건강합니다. 정말 매우 건강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에 좀 일시적인 충격을 좀 1, 2년 받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실물 경제에 소비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환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쪽이 레버리지가 훨씬 많이 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또 혹시나 부의 부채가 잡혀 있으면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불안한 감만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 리치 관련해서 환매가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게 있었죠. 네. 예, 그 부분 소식 듣고 저도 좀 화들짝 놀랐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주택 말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게 되면 뉴스플로우를 잘 따라가시게 되면 조금은 좀 시장이 이상한 것들을 미리 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담대 금리가 지금 7%까지 올랐었잖아요. 한국은 더 높나요? 한국이요? 네. 한국 지금 주담대 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한국도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듣기로는 좀 올랐다가 조금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정부의 창구 지도가 좀 영향이 미치기도 했었고 좀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7%는 안 되네요. 일단은 뭐 6%대인 걸로. 네네. 물론 그런 금리 차이가 있지만 지금 그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08%까지 지금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뛰어넘기는 사실 좀 힘들다고 봐요. 네. 그러면 위기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좀 둔화된 거나 어찌됐든 되게 건강한 사람이 감기 한번 걸렸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감기는 물론 아니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좀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되게 쓰러져서 병원에 중환자실 실려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에 대한 것들은 주택은 지금 볼 때는 아니다. 상업용에 좀 집중을 하시라.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막 싶습니다. 크게 걱정을 해야 할 네.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저는 아닌 걸로 봐요. 네. 오늘 이제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건축 승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네. 뭐 오히려 괜찮은 지금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주택 지표가 사실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네. 합니다만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선물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디어 다우 선물이 양전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근질거렸는지 몰라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약간 뭐 이승기가 천재지변, 자연재해도 피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날씨 요정. 프리뷰에서는 윤석 팀장님은 하락장을 피해간다. 그니까요. 약간 좀, 네. 좀 소름이 돋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다우 선물만 0.1%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도 화요일 올랐고 수목금 빠졌다는 건데 일단 화요일은 일단 하루만 좀 즐겨봅시다. 네네. 네. 점점 부담이 너무 커지는데. 이렇게 또 급반등하는 것까지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도 기운을 좀 불어넣어서 네. 좀 시장이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지표 확인을 해보면서 주택시장 이야기까지 같이 해봤는데 오늘도 블룸버그에서 경기 침체 관련한 보도를 냈습니다.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서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블룸버그에서 최근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70%에 달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 경기 침체 확률 11월 65%에서 더 오른 수치고요. 6개월 전에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GDP 성장률 추정치는 0.3%로 집계가 됐는데요. 내년 2분기 GDP는 전년 대비 0.7% 감소하고 1분기와 3분기에는 보합에 머물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상반기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확률이 70%에 달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위 항목들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블룸버그는 PC와 CP는 최근 둔화되는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인 2%는 훨씬 웃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앞으로 더 많은 긴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서는 역시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경제학자들은 2, 3분기에 급여가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4년 1분기에는 실업률이 평균 4.9%로 그때 정점을 찍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오른 뒤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차차 내려갈 거라는 예상입니다. 네, 지금 고용시장 탄탄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둔화에 따르면 이제 고용도 어느 정도는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타임은 좀 길게 갖고 가네요. 2024년 1분기라고 하니까. 네,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 저도 구체적으로 인구 조사 통계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살펴본 게 아니라서 그냥 뉴스만 저도 들은 걸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때 좀 많이 사망했었잖아요. 구조적으로 많이 사망해서 그 사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민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민은 정책 제한돼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시대 때 이민 정책이 이미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인력 공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노동력 공급, 노동력 공급이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됐었던 거고. 네. 저희가 한번 고용 그때 짚어봤었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도 굉장히 타이트한데 과연 어디서 지금 인력들을 구할 수 있을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분명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지금 구인수 같은 경우가 많이 채워졌다. 네. 그래서 급격한 경제활동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둔화될 것을 굉장히 장기 시계열로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관련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미국은 해고가 자연스럽다고 하고 네.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3개월 단위 끊어서 고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부분 1년, 2년, 3년 이렇게 예측하는 바가 따로 있고 그 예측에 따라서 고용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당연히 연 단위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업들이 더 많겠죠. 작은 기업들 빼고 서비스 기업들 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금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 실업률이 평균 4.9%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 지금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실업률보다
1% 이상 높죠. 네. 그러면 그때가 뭘까요?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때는 너무 안 좋은 거죠. 경기 어떤 둔화 정도도 그때가 가장 피크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네. 시장 예상은 당장 지금 내년 1분기, 2분기에 뭐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는 데이터 디펜더들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런 예상은 보지만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대기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업이 엄청나게 급증하지 않는 한 미국의 심한 경기 침체는 즉 하드 리세션은 오기가 힘든 구조다. 네. 현재 고용 상태를 보면 그걸 좀 판단하시고 이런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경제에 특히 고용에 관한 것들이 매크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